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유니스트 박종화 교수가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과의 융합체다. 게놈 연구 결과.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박종화 교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박종화 교수는 서울대를 자퇴하고 영국이나 영국, 미국 유학 후에 개놈 권위자가 된 그러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심 사회, 그래서 과학이 인류를 묶는 유일한 공통 분모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이 수긍할 수 있고 심지어 따를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져서 위기나 독재, 유행 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과학 중심 철학 사회가 돼야 합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박종화 교수인데요. 이 박종화 교수가 유니스트 게놈 연구소장으로 있어요. 유니스트, 울산에 있죠. 유니스트. 그래서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고 합니다. 카이스트처럼 유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과의 융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게놈 연구로 이렇게 밝힌 거예요. 게놈을 보면은 유전자를 쭉 분석해 나가면은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악마문 동굴에서 악마문 동굴에 고대인을 발견해서 이 고대인을 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유전자를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 남방계에서 남방계 그 베트남 지역에 있는 그 베트남 원주민들과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했을 때, 그러니까 동굴 고대인과 다른 인족의 게놈을 비교 분석해 보니 베트남 원주민과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했을 때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소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조선 건국이 이제 2333년에 이전에 즉 4400여 년 전부터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7000여 년 전 사이 4300여 년 전부터 7000여 년 전 사이에 남방계가 한반도로 이동해 섞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종의 이동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방계가 이제 이동을 한 거죠.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융합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선 이미 10,000년 전부터 농경이 발달해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이들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한반도까지 이르러 고래를 잡는 등 수렵 채취 생활을 한 고대인과 만나 서로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이런 내용이에요. 동굴 고대인과 다른 인족의 게놈을 비교 분석해 보니 베트남 원주민과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했을 때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봉화군의 고려 귀화 베트남 리왕조 소재 소설이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베트남에 보면은, 그, 베트남 리왕조, 그쵸? 이 리왕조가 있는데, 이 리왕조가, 이 베트남 리용상 왕자이자 그 31대 선 한국 화산 이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산 이씨는 그 뿌리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인. 그래서 이 베트남의 이 화산 이씨,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제 화산 이씨가 있는데 이 화산 이씨가 베트남에 갔을 때 이 베트남 정부의
당 서기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들을 환대한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봤거든요. 그래서 화산 이씨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에서는 도무어이 당 서기장 및 고관대작들이 총출동해서 국빈급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이용상 화산이씨 이용상은 베트남 왕족인데 한국으로 귀화를 합니다. 고려 때 귀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봉화군의 고려 기하 베트남 류왕조 왕제 소설 총물관을 했다 해서 이분이 이제 박순교 교수예요. 이 박순교 교수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 박순교 교수를 제가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직접 만났는데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그 역사를 일치를 시켜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역사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그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서기장, 그 당이 이제 저 국가 서열 1위잖아요. 당 서기장이 이렇게 급빈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때 행사 때 제가 가봤는데 이때 이 박순교 교수의 특강도 제가 좀 들었고 그때 화산이 씨 종친회 모임이 또 종친회에서 온 거죠. 와가지고 그분들의 모임하는 것들도 봤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과 한국과의 이러한 그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인 고대 그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라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유사한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은 유사한 면이 많으면서도 또 다른 면도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 한국인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감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그러니까 이제 박순교 교수가 그 역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박종화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인간 게놈 연구 결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어떤 역사들을 밝혀나가는데 또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 리 왕조가 패망을 하면서 리용상이 왜 이 고려로 귀화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이 뭔가 역사적 관계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어차피 세계는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고려인 문제, 또 중국 동포들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